영장이 기각될 것이 두려워서 민주당의 졸개들이 치졸하게 지저대는 길을 그대로 들려드리기 위해서 잠시 조용히 있겠습니다. 똑바로 해! 그래, 장동혁 배신자! 똑똑히 들려주라고 하잖아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호 원내대표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엄 해제 투표를 안 해놓고 무슨 할 말이 많은가? 국민의힘을 향한 한 시민의 물음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던 시각 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단 18명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처리될 때까지도 그 숫자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죠.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습니까? 하지만 특검은 그 배경에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가 있다고 봤는데요. 구속 갈림길에 선 추경호 의원. 공교롭게도 그 결과는 12.3 비상계엄 1년 만인 내일 나올 전망입니다. 네, 구속 갈림길에 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짧은 입장을 남겼는데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총장님 거듭 바꾸신 거 어떻게 소명하실 예정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엄 해제 본회의 의결 시각은 왜 제대로 안 해주셨습니까? 표결 방해받은 국민의 의원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국민들께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계엄 정말 모르셨습니까? 예, 그리고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 중입니다. 정치적 편향성 없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렇게 짤막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밤 아마 내일 새벽쯤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텐데 공교롭게도 내일은 김유정 의원님 비상계엄 선포 1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추경호 의원의 저희 얘기 정치적 편향성 없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말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사실. 그동안 박성재 전 장관 2번 기각되고 여러 차례 영장이 기각되면서 저희가 망연자실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야말로 공정한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교롭게 내일 새벽쯤 아마 영장 기각 혹은 인용 여부가 결론이 날 텐데요. 누가 이렇게 일부러 짜 맞춘 듯이 해도 이 날짜를 선택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12월 13일 날 본회의 때 이 체포동의안을 상정을 본회의에 이제 회부가 됐고 그날 마침 본회의가 하루밖에 그 예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27일로 여야 합의로 이제 표결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사는 공교롭게 오늘 하게 돼서 모든 지금 정치 일정이 마치 12월 3일 1년 전 계엄 당일로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뭐 내란몰이다 무슨 몰이다 추경호 목숨 걸고 지킨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황교안이다 추경호 목숨 걸고 지킨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우리가 김건희다까지 나올 것처럼 보여요. 지금 장동혁 대표에 나아가는 과정이. 그래서 내란몰이 무슨 몰이 이런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의 지금 저런 이야기는 나는 죄가 없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국민들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할 요량이면 적어도 12월 3일 그 밤에 원내대표실에 있던 8명의 의원과 본인이 계엄 해제 그 표결에 참여했어야 됐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한 30명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적어도 우왕좌왕하다가 참여를 못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할 얘기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얼굴 들고 저렇게 당당하게 무슨 공정한 판단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참 공교롭습니다. 12월 3일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딱 내일 새벽까지는 아마 속보를 계속 챙겨볼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참 아까 김유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날짜를 맞추려고 해도 그게 거의 불가능할 텐데 참 본인은 굉장히 찹찹하겠죠. 네. 근데 이게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뭐 장동혁 대표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뭐 개인적인 저도 사견이 있긴 합니다만
뭐 우리가 윤석열이다, 우리가 김건희다까지 갈 수도 있게 보인다라는 부분은 저는 좀 과한 것 같고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러는 순간 저는 본인의 정치적 그 위치도 매우 흔들리고 미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이 어떻게 할지 뭐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간에 추경호 의원은 글쎄요, 저는 누차 여러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예. 과연 추경호 의원을 당시 그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뭐 적극 본인 스스로 뭐 그 해지 투표에 참여 안 한 부분, 그 다음에 의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게끔 뭐 오히려 투표를 독려하거나 유도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정치적 비난, 비판 그건 다 달게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추경호 의원이 과연 계엄에 동조한 세력이냐?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짜고 치고 사전에 미리 알고 계엄을 성공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냐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거는 당시 그날도 그날이지만 당시 그날은 뭐 여러 사람들 진짜 뭐 당시 용기 있었던 시민들 빼놓고는 예. 그리고 몇몇 의원들 빼놓고는 우왕좌왕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굉장히 그 본인들 스스로가 혼란스러웠을 텐데 그 안에서 이제 다시 말씀드려 중심을 못 잡은 것에 대한 비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저분이 동조 세력이었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까지는 과하다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체포 구속까지 해야 된다는 이 부분 이거를 밀어붙이는 지금 특검의 이 행태에 대해서는 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박지영 특검보가요 오후에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계엄 당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어떤 일을 했어야 했는가 안 하는 것 자체가 범죄 중대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재용 의원의 말에 반론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수사 경험도 많으시니까 뭐 범죄 의심의 상당한 이유, 뭐 도망, 증거인멸 또는 뭐 사안의 중대성 등등 발부, 기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또 어떤 요인이 있을 거라 보세요?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범죄 혐의의 소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입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의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소명의 단계까지는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범죄 혐의의 소명이 이루어져야 그 이후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수 있는 것인데 그날 밤에 그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행적을 보면 이상하기는 무척 이상합니다.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터졌으면 국회의원은 뭐라고 하더라도 국회에 일단 모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중간에 당사를 장소로 정했어요. 그것도 몇 번 바꿨습니다만 더욱 이상한 것은 다른 의원들은 뭐 국회가 출입이 통제돼서 국회 안에 못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몇몇 현역 의원들은 국회 안에 이미 있었거든요. 국회 본관 건물 안에 있으면서도 표결에 참가를 안 했는데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뭐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만 이게 이제 내란의 공범 내지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고 했느냐라는 범죄 혐의의 소명과 관련해서는 그날 밤에 통화했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과의 통화 내용이 통화자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진술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이라든지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중요한 세 명과의 통화 내용 중에 이거 국회에서 지금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이루어지면 곤란해지니 이걸 좀 막아라. 내지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 표결에 참석을 안 하도록 최대한 유도하거나 뭐 좀 지시를 해봐라. 이런 그 내용의 통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진술을 누가 했을까? 그게 가장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첫 번째 범죄 혐의의 소명 단계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 예. 특검이 그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를 조금 더 기각적으로 박성재 장관 때 보면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취지였잖아요. 그럼 소명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인데 비슷하게 만약 기각이 된다면 그 첫 단추부터가 원인이 될 수 있다. 만약에 그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전혀 증거가 없다고 예. 하면 뭐 3명의 중요한 통화자 아니면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고 의총 장소를 알려주는 문자를 뿌리거나 의원들한테 연락을 직접 했을 원내대표실의 직원들, 당직자들로부터 어떤 진술이 나오지 않았으면 증거 확보가 만만치 않겠죠. 근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저게 어떻게 범죄 혐의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나. 외부적 행동으로 드러난 명백한 행동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교정본부에 수용 가능한 인원을 체크한다든지 아니면 출입국 본부에 출국 금지 조치와 관련한 뭐 비상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예. 이게 그 충분히 외부적으로 드러난 증거들이 있는데 기각 사유에 그런 사유가 적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예. 기각 사유는. 정강재 의원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예.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영장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좀 예측하세요? 일단 법리로만 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그 구속영장 발부는 기각될 것이 확실하다고 확신합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보는 민주당도 이게 그 발부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미리 이거 발부되지 않으면 사법부가 내란 정당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정치 공세화하는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여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의도를 갖고 어떤 식으로든 방해를 했었어야 하는데,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면 현장에서 우왕좌왕했었던 것,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무진의 의견을 듣고 이 의총 장소를 변경했을 뿐이지 그것에 따라서 실제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명의 다른 의원들은 실제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지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할 수 있었던 거고요. 사후적으로 지금 특검에서 새로 증거로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국회 직원이 그게 계엄이 성공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진술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추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설령 사후적으로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그것을 계엄을 방해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리로만 놓고 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다만 12월 3일이라는 어떤 그 상징적인 날에 이게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이 고려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이따금씩 전례를 보면 영장 심사 때 언론에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히든 카드가 나오기도 하니까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서 여야의 셈법 역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각 당의 주장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추경호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입니다.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두 가지 상황에 다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프레임을 씌워서 기어이 야당을 탄압하고 괴멸시켜 버리겠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합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무죄입니다. 무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날짜도 공교롭게 12월 3일,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론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김유정 의원님, 네. 구속 영장 발부 시, 기각 시, 그리고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표를 그려서 예전에 수학 시간에 경우에서 따진 것처럼 그렇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글쎄요, 당시 계엄 당시 원내대표, 여당의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이번 영장 심사의 결과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만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의 어떤 시선, 또 향후 재판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당의 미래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설사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 기각이 되더라도 저희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정당한 어떤 영장 심사였나라는 그 건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이제 오늘 밤을 지켜보게 될 텐데 예. 설사 기각이 되더라도 저희는 이게 정당한 것인가 과연 또 수많은 흔적들이 그렇게 보였잖아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외워지지 않아서 국당 이렇게 외웠어요. 국회 당사. 아. 마지막에 당사로 의총 장소를 바꿉니다. 그때가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장으로 다 직결해 주십시오라고 한 직후였어요. 예. 그리고 그거를 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그것만으로도 명백한 방해 행위 아닌가요?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1시 3분에 새벽 1시 3분에 의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정 넘어 0시 30분에 30분만 연기해달라고 우원식 의장이 얘기합니다. 예. 그 시각 곽종근 사령관에게 윤석열 피고인은 다 싹 잡아들여 아직 150명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런 류의 이야기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자, 이 앞뒤 정황을 봤을 때 명백히 이거는 원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추경호 두 사람이.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예. 과연 정말 아무 의도 없이 방해 의도 없이 그렇게 했던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이 기각이 되더라도 저희는 뭐 사법부에 대해서 법대로 했을 거라고 기대는 하면서도 사법계에게 고삐를 늦출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예. 만약에 영장이 나온다면 다들 이제 현역 의원이니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을 것이다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영장은 기각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거를 뛰어넘어서 인용이 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정말 특검이 스모킹건을 딱 내놨거나 예. 혹은 재판부에서 봤을 때 이건 매우 심각하다라고 소명이 된 거라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도 또 민주당, 국민에게 할 말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국민의힘은 반대의 경우겠죠. 그래서 아마 그거 가지고 반대의 경우와 논리로 정치 공세를 펼칠 텐데 이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과 인용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재단할 수 없고 모든 것을 결론 내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니까 당시에 안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거 하나로 모든 게 결론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은 할 일을 뚜벅뚜벅 찾아서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현광수 의원님. 그래서 네, 이재영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그 부분이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한 12시간만 있으면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알잖아요. 예. 그리고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스모킹건이 있느냐 없느냐 진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증거가 확보됐느냐 그걸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입장, 즉 그 당시에 추경호 의원이라는 사람의 그 입장과 그 사람의 뭐 성품이라든지 역사를 봤을 때는 적극 가담했을 리가 없는 사람 같다라는 거를 전제로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여기서 영장이 기각되면은 사법부는 개혁 대상이다. 잘못된 사법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소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서 영장 실질 검사를 할 수 있는 전담 판사를 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열한몰이 거의 인민재판 수준에 가까운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지금 영장 심사 뭐 이것이 뭐 민주주의에 대한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뭐 당에서는 그렇게 했겠지만 전 더 큰 그림에서는 이거를 계기로 삼아 사법부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법 체계를 바꿔서 이런 식의 민주당의 이런 의도가 저는 오히려 더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정광진 말씀 듣고 김영남 의원 의견까지 들어볼게요. 일단 뭐 그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지 못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에서 있는 것처럼 계엄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분명히 정치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경호 전 원내대표로 대표되는 정치인에게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게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의원총회 장소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국당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전화를 한 거예요. 11시 22분에. 그런데 그 통화가 끝난 다음에 바로 공지가 됐던 것은 의원들 보고 국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의결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했으면 여전히 당사를 유지해야겠죠. 그런데 당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회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면 왜 당사로 바뀌었느냐? 그 사이에 11시 반을 전후해서라고 기억하는데 예.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11시 반 이후에는 실제로 의원들이 마음대로 출입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뭐 야당 의원들 담을 건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당 의원들이 현장에 접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까지는 좋지만 법적으로 이거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했다라는 혐의를 씌우는 것은 전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구속된 사람들의 몇몇만 보더라도 실제로 물리력을 동원했던 군경 종사자들입니다.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라든가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됐지만 실제 발부되지가 않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추 원내대표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각을 확신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갖고 자꾸만 기각되면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각되면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거다. 정청래 대표도 지난달 28일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김영남 의원, 이 부분을 국민의힘 패널 분들은 계속 비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뭐 영장이 기각되면 판사가 잘못 판단한 거다, 아니면 판사의 어떤 성향 내지는 그 판사가 그 자리에 앉게 된 백그라운드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정 짓는 거는 저도 반대합니다. 다만 이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법조인으로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뭐 조금 전에 언급이 잠깐 됐습니다만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영장과 관련해서 범죄 혐의 입증 내지는 내란의 그 비상계엄의 위법성의 인식을 문제 삼아서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그거는 지금도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 기각 사유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그동안 많이 쌓이다 보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그 결정들이 거듭되느냐를 놓고 지금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예. 곧바로 국민의힘의 어떤 내란 정당 내지는 위헌 정당으로서의 해산 여부에 바로 논리적으로 연결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되는 것인데 추경호 의원이 내란에 동조했다 아니면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해서 내란의 공범이라고 사법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물론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습니다만 예. 영장이 기각되거나 아니면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위헌 정당성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벌어졌던 국힘 내부의 사정, 그러니까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이른바 윤석열 수호 집회를 연다든지 예. 아니면 체포에 반대한다든지 탄핵에 반대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오히려
위헌 정당성에 대한 더 뚜렷한 증거가 되지 않나 싶어서 예. 뭐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에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위헌 정당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 사건 자체에 대한 확정 판결이 아니라 수사에 필요한 인신 구속을 하느냐의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까지는 논리적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지난 1월에 많은 국민들이 시청자분께서 기억하시는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던 그 국민의힘 의원들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그쪽으로 의견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